첫 번째 세션이 대행 사상의 인문학적 접근인데요.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스터디 그룹에 2개의 논문 발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2분의 토론자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과거 멤버이면서 열심히 안 나오니까 이렇게라도 좀 참여를 하라고 자장을 맡겨주셨는데, 5월부터 매일 저녁마다 이제 공생관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아까 개회식에서 사회자가 잠깐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이 연구 불사를 발표하는 이 자리를 인류 발전과 생명 진화를 위해 공용 공식으로 학술회의 원만 성취를 발언하는 그런 공생관을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정말 정성껏 준비한 학술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세션에 주어진 시간이 지금 1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논문을 2분 발표자께서 20분 내로 발표를 해주셔야 되고, 또 토론자께서는 10분 내로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겨우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모자랄 텐데요. 하여튼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논문 주인공 관법 교수 학습 모형 개발과 학교 현장 적용 방안 탐색인데, 실제로 이제 교육학 스터디 그룹에서 9분이 이 연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현, 김민선, 김영래, 방정호, 유정호, 이은희, 정상만, 진복선, 최명희 선생님이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안정현 박사님께서 대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위해서 제가 20분이 넘어가면 종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 맡은 안정현입니다. 저희 한마음과학원 교육학 스터디 그룹은 2017년부터 운영이 활동해 왔는데요. 올해에는 특히 주인공 관법을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발표 내용은 논문의 순서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가 학교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학교 교육의 실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죠. 학생들은 입시 경쟁이나 학교 교육 자체에 대해서 많이 지쳐 있고요. 또 학교 폭력이나 교실 붕괴와 같은 그런 현상들도 극단적인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은 두뇌 개발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거나 또 정신을 제대로 기르는 그런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현실과는 또 다른 교육의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교 교육의 목표라는 인간상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바르게 잘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기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또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양 있는 사람,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육의 목표하는 바와 교육의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데요. 이러한 큰 괴리를 메꾸고 또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저희는 바로 대행선사의 주인공 관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 관법은 인간의 정신과 물질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어줄 수 있는 교육적 실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주인공 관법 교수 학습을 인신동적으로 탐구해보고
모형의 설계를 위한 교수학습 이론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한 모형을 시범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관법 교수학습에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서양의 지식관과 대행선사의 지식관을 비교 고찰했습니다. 서양의 지식관에서는 고대의 경우에 관조적 지식관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본래 갖춰 있는 신적인 이성이라고 하여 그 직관의 지혜를 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현대 교육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과학적 지식관이나 구성주의 지식관에서는 지식을 목적 성취를 위한 소유적인 대상, 도구로서 인식하고 있어서 그러한 지식들은 우리들의 결과적으로 고정관념만을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알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과는 분리되는 교육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서양의 지식관과 비교해서 대행선사의 한마음 사상을 인식론적으로 고찰해 보았을 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필요로 하는 크게 세 가지 지혜를 분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나와 세상의 실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아서 실천해 나가는 공생의 지혜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진실한 한 생각으로 나와 세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들이 대행선사께서는 바로 주인공 관법의 실천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 하였고, 또한 관법의 실천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이러한 지혜의 관점에서 서양의 지식관이 포용되고 통습되어서 지식을 지혜로 이끄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모형 설계를 위해서 고찰한 교수 학습 이론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메지로의 전환학습 이론을 통해서 저희가 주인공 관법 교수 학습을 나 중심에서 한마음 중심으로 자아의식을 전환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모형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콜브의 경험학습과 체험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기 성찰하고 또한 주인공 관법 체험을 해나가면서 주인공에 대한 믿음을 암묵적 지식으로서 체득해 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켈러의 동기 이론에서 그 학습 동기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모형을 설계하였는데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관법을 학교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이런 시도들은 거슬러서 2003년부터 인성교육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에는 독서 명상 교육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학생들의 경우에 그렇게 많은 그 설명이나 단계의 지도 없이도 곧바로 관법 체험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충분히 관법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에 힘입어서 저희가 교수학습 모형 개발에 착수했고, 그렇게 해서 개발한 주인공 관법 교수학습 모형을 개념적으로 정의해 보면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이 주인공 관법을 계속해서 체험해 가면서 자신이 주인공임을 깨닫고 그 믿는 마음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학습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크게 2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켈러의 동기 이론에서부터 도출한 모형의 설계 방향이었는데요. 먼저 학생들의 관심을
바깥에 물질 세계에 있던 관심을 내면으로 돌려서 돌리도록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체험 위주로 수업을 설계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거나 학습 습관, 학업 스트레스 등을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주인공 관법으로 제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신감인데요. 어떤 특정 목표나 대상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자기 내면에 그 내면의 힘이 있음을 알고 믿게 함으로써 어떤 실패의 상황도 자신의 내면으로 통합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게 하는데 설계 방향을 두었습니다. 또한 관법 실천을 통해서 체험한 것을 또 표현하고 공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런 설계 방향과 더불어서 저희가 주인공 관법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관법의 절차를 보다 세분화해야 했었는데요. 대행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일반적으로 주인공임을 믿고 맡겨놓고 지켜보는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업의 적용을 위해서 2단계를 더 두어서 믿음 전에 자신의 고정관념과 관정, 습관 등을 알아차리게 하는 단계를 두었고, 그리고 주인공에 맡겨놓은 다음에 마음 중심을 잡고 학습 활동에 임하는 그런 실천 단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관법을 전체적으로 5단계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주인공 관법 교수학습 모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지혜교육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참된 자아로의 의식 전환과 이를 위한 체험학습을 지향합니다. 또한 그 학습 주제나 수업 시수, 수업 유형 등과 관계없이 모형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자기 성찰과 자기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또한 수평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지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성과 진로, 교과 교육을 전체를 융합한 그야말로 그 진정한 전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 관법의 그 5 절차와 연계해서 교수학습 모형의 단계별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다르게 보기 의식 전환 단계이고요. 그 다음엔 내면에 집중해서 내면 에너지에 접속하는 단계. 다음엔 목표를 입력하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단계. 그리고는 본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주제활동 단계, 마지막으로 표현과 공유의 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내면 에너지라는 용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학생들에게는 컨트롤 타워, 컨트롤 센터 같은 용어들도 사용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주인공의 그 뜻을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곧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직관적인 언어들을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교수학습 각각의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르게 보기는 각자 내면에 갖추어진 마음의 힘이 있음을 인식하고 내면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동기 유발 단계인데요. 여기서 교수학습 활동의 포인트는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긴장이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편안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밖으로 향했던 마음을 내면으로 돌려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학습 습관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활동이 이 단계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얘기 나눌 때 시간이 너무 잘 가죠. 그런데 만일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시간이 너무 안 가죠.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상태, 마음 먹기에 따라서 느껴지는 시간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이처럼
수업의 지루한 수업 시간을 게임하는 것처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자신의 마음에 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 단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내면 에너지 접속 단계인데, 그런 마음의 내면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면에 집중해서 내면 에너지에 접속해보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일단 시도해봄으로써 자신의 그 근본 마음자리에 대한 것을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체험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시도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한 방법적으로는 옆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파워볼이나 용광로와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 내면 에너지 힘을 느끼게 하면서 주인공의 마음으로 집중해서 주인공에 접속해보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도를 한다면 1분 정도, 1분 내외로 좀 짧게 접속을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을 해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 중에서 몇몇 좀 느낌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그 느낌을 물어서 함께 그 경험을 공유해 보는 것도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내면 에너지에 접속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각자의 자신의 학습 목표를 입력하게 하는 것이 그 다음 내면 에너지 입력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학습 주제에 맞는 입력 예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시간이라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을 잘 알게 해 하고 입력한 예시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수업 시간에 졸지 않게 해 하고 입력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력 예시를 주면서 학생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진심으로 하고 성취하고 싶은 학습 목표를 입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입력한 내용을 기록하게 해서 수업 시간에, 이후 수업 시간에도 계속 자기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학습 목표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본 수업 활동을 그대로 원래 계획했던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목표를 입력한 대로 실천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천이 잘 안 될 때는 다시 각자가 수업 중에도 실천이 안 될 때는 목표를 입력해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도 자신이 수업에 대한 목표를 입력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들과 재미있게 수업하게 해 하고 입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표현과 공유 단계인데, 내면 에너지 입력하고 수업에 참여한 그 느낌을 정리해보고 또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이 진실하게 입력을 했는지, 그리고 또 마음 중심을 잡고 수업에 참여했는지를 되돌아보고, 또 체험한 느낌을 말이나 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한번 표현해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표현을 또 함께 공유함으로써 스스로의 체험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일상으로 그 관법 적용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수학습 모형을 단계별로 살펴봤는데요. 논문에서 표로 요약해서 제시했고요. 또한 부록에는 이 모형을 적용한 과정 예시안을 수록하였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개발한 모형의 타당성과 현장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학교 수업에 시범 적용하고 담당 교사와 면담한 내용입니다. 경기와 서울 지역에서 3개 초등학교에서 적용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초등 5학년 국어교과 적용 사례인데,
내가 고른 책과 어울리는 방법으로 독서하기라는 학습 주제에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독서에 대해서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이 한 명을 제외하고 수업 후에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독서가 재미있다라고 표현했던 학생이 수업 후에 처음에는 단순하게 재미있다라고만 했었는데 이후에는 읽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졸리지가 않았다는 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내면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감정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 5학년 수학 교과의 단원 평가 시간에 적용한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매우 극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극단적으로 그 수학에 대해 표현했던 몇몇 학생들이 수업 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수학은 쓰레기다라고 표현했던 학생이요. 수업 이후에 시험 볼 때 방법이 잘 생각났다라고 했고요. 또한 수학은 복잡하다고 했던 학생이 수업 후에 더 집중해서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고, 수학이 독극물이다라고까지 표현했던 학생은 수학에 대해 좋은 마음이 들고 부담이 사르르 녹았다 하는 식으로 사전사후에 아주 현격한 그런 변화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초등 3학년 학교 생활 전반에 적용한 사례인데요. 여기서도 학생들이 학습과 생활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학습 분위기도 크게 변화된 것을 학생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의 달라진 모습에 담임 교사도 자신감을 얻어서 그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모형을 적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연구 내용을 보고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는 학교의 수업 교육 과정이나 수업 시수에 변동 없이 일반 학교 수업에서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주인공 관법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모형은 주인공 관법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학생들이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자기 주도의 체험학습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형을 적용한 수업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잠재된 마음 능력이 있음을 알고 마음을 지혜롭게 바꿔 쓰는 체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집중력,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교과학습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서도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모형이 일반 학교의 수업에서 적용하고 확산한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졌고요. 몇 가지 모형의 효과적인 적용과 확산을 위해서 제언을 드리면, 첫 번째, 다르기 보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활동 예시를 제시하거나 학교 급별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해서 교사 지도서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형과 교사 역할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종교와 관계없이 보다 열린 그런 교사 직무 연수나 단기 워크숍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완을 통해서 모형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수업에 적용된다면 이번 연구에서 관찰된 그 효과의 이상으로 훨씬 큰 효과가, 교육적 가치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관련 후속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연구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정환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처음에 교육 연구팀을 소개해 드릴 때 제가 멘토 스님을 꼭 좀 언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빠뜨렸습니다.
그 스터디 그룹 교육팀의 멘토 스님은 진주 지원장 스님이신 해근 스님이 지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한국불교학연구소 청동 스님께서 토론해 주실 텐데요. 토론문이 굉장히 긴데 이거를 10분 내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게 된 청동입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한 달 전쯤에 과학원으로부터 그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다른 스님들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토론자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러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큰 연례 한마음 과학원 학술대회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발표문을 받아보고서 이렇게 드는 생각은 이에 대한 토론은 저보다 직연이 높으신 최소한 지원장급 스님들 이상이 맡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바쁘신 관계로 저에게 이 일이 맡겨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저보다 더 높은 식견을 가지신 스님들께서 보시고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일일이 찾아뵙고 번거롭게 해드릴 수도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점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보시고 같이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음과학원 교육분과의 주인공 관법 교수 학습 모형 개발과 학교 현장 적용 방안 탐색에 관한 토론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3페이지입니다. 눈이 피곤하신 분들은 제가 또박또박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제4회 한마음과학학술대회를 위해 한마음과학원 교육분과에서 작성한 논문입니다. 안정현 외 8명의 연구자들은 현직 교수 및 중고등학교 교사, 한마음과학원 회원으로 이루어진 교육직 전문가들이며 이들이 작성한 이 논문은 현재 공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페이지인 6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구체적인 경험과 정성이 들어있는 이 연구는 배울 게 많은 연구이며 그 연구의 결과로서의 논문이니 더 보탤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을 대신하여 더욱 발전적인 토론의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토론자의 의무인지라 무슨 말을 한마디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토론자의 의무로서 한 가지 토론 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 학습 모형 개발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이것이 1차적으로 학생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를 일단 먼저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이 교사들이 이해하는 만큼만 학생들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 교사들은 선언에 다니는 관법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한 번도 관법을 접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는 것이 유의해야 할 점임을 논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교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주인공을 관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그 이익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데 이 과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에 대한 10년 이상의 고민의 결과가 이 5가지 단계의 관법의 과정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5가지 단계의 교수 학습 모형의 과정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이 현직 교사들의 이해 속으로 가장 쉽고 명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단서가 대행선사의 법문 속에 혹시 들어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토론의 주제로 삼을까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단서는 다름 아닌 대행선사의 비유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대행선사께서 쓰신 비유에서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으니 이 3가지의 비유는 대행선사께서 가장 쉽게 대중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요긴한 도구가 된 자비의 방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가지 비유 중 하나를 들어 관법의 원리를 교사들이 파악하게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3가지 비유를 들자면 이는 첫째, 나무와 뿌리의 비유입니다. 둘째, 전기 사용법의 비유입니다. 셋째, 축과 바퀴의 비유입니다. 먼저 나무와 뿌리의 비유는 나무는 자신의 근본인 뿌리를 믿고 의지하여야 모든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전기 사용법의 비유는 어떠한 용도이든지 이 전기에 꽂아서 써야만 요리도 해먹고 모터도 돌려서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축과 바퀴의 비유입니다.
바퀴는 온갖 용도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축에 의하여 힘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힘이 들지 않고 여여하게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5가지 단계의 교수 학습 모형에 해당되면서 처음 관법을 접하는 교사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비유는 전기사용법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전기라는 것을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전기사용법을 가르쳐주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비유는 사람이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과 그 이익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인 주인공 관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방법과 이익을 가장 직관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기사용법의 비유인 것입니다. 전기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어떤 원시인을 가정하고 이 원시인에게 전기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전기 콘센트에 전기를 꽂고 스위치를 켜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전기기구도 전부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금방 이해시켜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신기하겠지만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전기 사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는 예전의 원시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당연히 모든 분야에서 전기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시인의 입장에 자신이 서서 그 전기를 납득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를 앞서의 교수 학습 모델과 같이 5가지 단계로 대비하여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원시인은 전기라고 하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힘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를 믿어야 합니다. 전기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전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기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용도에 따라 자기 손으로 전기 코드에 꽂아야 됩니다. 넷째, 용도에 따라서 스위치를 누를 수 있어야 합니다. 믿고 꽂기는 했으나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다면 불이 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스위치를 누르니 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5가지 과정을 통하여 이 원시인에게 전기의 작동이 체험이 되면 그 이후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일이 전기 사용법이지만 그것은 아는 사람의 입장이며 모르는 사람의 입장은 이 가운데 하나만 교류돼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전기 사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처음 전기 사용법을 배우듯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처음 마음의 능력의 사용법을 배우게끔 하려는 것이 이 대행선사의 전기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교사들에게 제시하면 매우 명확하고 쉽게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교사들에게 이 마음의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스스로의 교수 학습 모형으로 제시해 보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앞서의 5과정을 스스로 유추해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서의 교수 학습 모형인 1. 다르게 보기, 2. 내면 에너지 접속, 3. 내면 에너지 입력, 4. 주제 활동, 5. 표현과 공유라는 5과정을 설정하게 된 이유와 대행선사의 전기의 비유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논자의 입장에서 그 비유의 적합성을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발표해 주신 그 안 박사님께서 토론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한 1분 정도만 하고 전체 종합 토론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그 좋은 의견을 주셔서 참 의미 있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단계를 5단계로 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관법의 과정을 그 반영해서 한 건데 이게 5단계가 될 수도 있고 3단계가 될 수도 있고 또 1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주인공 관법을 그 학교 수업에 적용하고
누구든지 정말 이해해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저희가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 비율을 드는 것이 굉장히 적합하고 그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기에 대한 비유가 상당히 적절한데 지금 5단계에서 전기 비율을 적용해 본다면 간단하게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전기가 그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되겠죠. 모르고서는 시도해 보지도 않을 테니까 그것을 일단 알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저희가 내면 에너지 접속하는 단계는 전기가 있다는 것을 지금 당장은 믿기 어려워도 일단 인정하고 한번 접속을 해보는, 그러니까 전기 코드를 꽂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코드를 꽂아본 단계가 믿음, 그리고 또 그 내면 에너지에 접속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실제 이제 코드를 꽂고 나서 전기 밥통이든 청소기든 이런 이제 도구들을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겠죠. 그게 이제 입력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주제 활동, 본 수업하는 활동은 청소기를 가지고 청소를 하거나 밥솥으로 밥을 짓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이 실제 활동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리하면서 그 자기가 정말 전기가 있어서 이렇게 감사하게 잘 썼구나 하는 걸 정리하면서 하는 단계가 표현과 공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정현 박사님 그리고 청정 스님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